지식 중산층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퀴즈로 풀어보는 지식 대한민국. 경제상식 2문항, 시사상식 2문항, 역사상식 2문항. 총 6개의 문제 중 4개 이상의 문제를 맞추신다면 어디에 어느 장소에서든 토론이 가능한 당신은 분명 지식 중산층 레벨이 확실합니다. 경제 상식 이문항. 성인이 되어도 현실을 도피하고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어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 아이 같은 성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20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현실에 적응을 거부하거나 어린아이로 남으려는 경향의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80년 이후 일본에서도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이 서서히 확산되었는데, 일본은 1980년의 경제위기 이후 장기적 침체와 함께 사회 부적응자, 미취직자 젊은 남성층에게서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마음의 증후군을 카일리 박사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죠. 이는 동화 속의 피터팬이 웬디 등 다른 아이들이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과는 반대로 네버랜드에 남아 영원히 어린이로 남는 것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이 용어는 심리학자인 댄 카일리 박사가 1983년에 저술한 책 피터팬 증후군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1984년에 출간한 웬디의 딜레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유년 시절로 도피하려 하고, 이 현상은 과거 일부 부유한 상류층에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저출산과 취업난의 영향으로 중산층에까지 확산되고 있죠. 육체는 이미 성인이지만 마음은 어린이로 남아있길 바라는 심리, 또 어린이로서 대우받고 싶어하고 보호받고 싶어하기를 원합니다. 불황기에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자가 잘 팔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립스틱 효과입니다. 경제적 불황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소비 패턴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사치품과 기호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이죠. 립스틱이 여성 전용 기호품이라면 넥타이는 남성 전용 기호품이므로 립스틱 효과를 종종 넥타이 효과라고도 지칭하기도 합니다. 립스틱 효과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 산업별 매출 통계에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립스틱 매출은 오르는 기현상이 확인되어 경제학자들이 붙인 용어입니다. 이러한 매출 증가 현상은 호황기의 소비 패턴이나 만족도를 불황기에도 쉽게 떨치지 못하는 소비자 심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적은 사치품, 기호품 소비는 자기 형편에 맞춘 작은 사치로서 불황기를 극복하는 합리적 소비 패턴인 셈이겠네요. 시사 상식 이문항.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이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커밍아웃입니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어 come out of closet에서 유래한 말로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의미이며, 사회 소외 계층이었던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벽장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밝은 세상으로 나와 사회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학교 등의 일반 사회 조직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동성애자 집단에서 자신의 성취향을 드러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커밍아웃으로 이해합니다.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의도를 지닌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우팅과는 다릅니다. 국내의 경우 연예인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한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죠. 승진을 통해서 성취 욕구를 느끼거나 자아 실현을 하겠다는 꿈도 포기하고 언젠가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떠나려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갤러리맨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강제 퇴직당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직장인들을 말하는데요.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직장 풍속도였었죠.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직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식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신하다가 더 나은 직장이 나오면 미련 없이 다른 직장으로 가는 갤러리족이라는 새로운 직장 풍속도가 생겼습니다. 갤러리족이라는 이름은 회사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마치 골프장의 갤러리들이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박수를 쳐주고 선수가 이동하면 따라 나서는 모습과 같다 하여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역사 상식 이문항. 고대 로마의 장군입니다. 최고의 인품과 강력한 통솔력으로 당대 최강의 명장이었던 한니발 바르카를 격파한 아프리카의 정복자입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한 군사적 천재로 불리우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명문 스키피오가 출생으로 기원전 204년에서 202년 제2차 포에니 전쟁 중 한니발의 군대를 아프리카의 자마 전투에서 격파한 것으로 유명하며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는 이를 기념하여 붙은 것입니다. 기원전 211년 24세의 나이로 라일리우스와 더불어 히스파니아 방면 지휘관으로 파견되어 바이쿨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1~2파 전투에서 히스파니아 총독인 하니발의 동생 마고 휘하의 7만 4천 대군을 5만 8천 병력으로 격파하여 스페인을 완전히 정복하였고 기원전 206년 귀국해서 이듬해 겨우 30세라는 이례적인 나이로 집정관에 올라 기원전 204년 3만 8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프리카로 진군. 자마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면서 카르타고의 항복 조약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는 새 전술의 채용, 무기 개량 등으로 종래의 로마의 전법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싸우면 언제나 승리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재현이라고 존경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을 물리친 뒤로부터 로마 원로원의 제1인자인 프린캡스를 15년 동안 지냈으며 그 후 기원전 184년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려는 데카토의 탄핵으로 동생이 쓴 500탈렌트의 사용처를 추궁받으며 고발되었다가 결국에는 원로원에서 물러났으며 이듬해 52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자신이 살린 조국에 의해 고발당하자 화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배은망덕한 조국이여 그대는 나의 뼈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가족묘지에 묻히기를 거부하는 유언을 남겼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무덤의 존재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선 광해군 때의 상공으로 미모는 별 볼 일 없었으나
민첩하고 꾀가 많아 선조와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다. 이를 배경 삼아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관여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으나 결국 인조 반정으로 차명을 당한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김계시입니다. 김계시의 출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하여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에는 김상궁은 이름이 계시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는데 흉악하고 야갔으며 개교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왕세자 광해군의 시녀였는데 광해군의 아버지인 선조의 눈에 띄어 승은을 받아 특별상궁이 되었고 민첩하고 꾀가 많아 선조와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위해 광해군을 추종하는 세력과 손잡고 반대 세력을 숙청하였으며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는 선조의 유일 적자인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어머니인 임모광우를 유폐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계시는 권신 이이청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그 해독이 커서 윤선도, 이회 등이 여러 번 상소하여 탄핵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이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반정의 조짐을 알게 된 후 이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자 광해군을 배신하고 반정의 주력 인물인 김자점에게서 뇌물을 받아 반정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반정을 묵인하였으며 수차례 반정에 관한 상소를 받았던 광해군을 안심시켰습니다. 광해군은 구체적인 반정자 명단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계시의 말을 듣고 이를 묵살해버렸고 인조반정 하루 전까지 상소가 계속 올라왔었지만 김계시는 광해군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1623년 광해군 15년 3월 13일 마침내 서인들이 주도한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 결국 반정부 인사들에 의해 요부로 지목된 후 차명당합니다. 오늘은 중산층이셨나요? 지식 중산층이 되시는 그날까지 퀴즈로 풀어보는 지식 대한민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럼 다음 섹션에서 뵙겠습니다.